안녕하십니까. 주식클래스 조한정 씨입니다. 11월 2주차 정시가 시작됐는데 가장 큰 화두는 두 가지일 것 같습니다. 일단은 한국에서는 네 번째로 공매도 금지가 진행이 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중국 증시 많이 하락을 할 때 미국 국채 수익률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국채 수익률이 급락을 하면서 나스닥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는 참 재미난 데이터가 있어요. 지금까지 77년간 미국 증시에서 11월까지 4개월 연속 하락한 건 없었다. 11월 달이 장이 좋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1950년대 이후 S&P 지수의 월 평균 수익률을 보면 월간 기준으로 11월 달이 가장 좋았다고 합니다. 뭐 데이터가 과거에 그랬기 때문에 미래가 무조건 그렇게 가진 않겠지만 확률적으로 3개월 연속은 없었다가 좀 포인트인데 미국 증시가 상당히 나스닥도 주말 좋게 마감했습니다. 그래서 주간 상승 기준으로는 나스닥 지수가 6.6% 상승하면서 올해 들어서 23년도 기준으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고요. 조금 전에 봤던 대로 월간으로 놓고 보면 올해도 지금 지난 8, 9, 10월달 3개월 연속 하락이었는데 4개월째 아이러니하게도 4개월 해당하는 11월달에 반등을 해주고 있고 조금 더 작년에 좀 험했던 한 해만 놓고 보더라도 22년도 같은 경우도 4개월 연속 원봉은 없었어요. 그렇죠. 여기도 3개월 한번 있습니다만 마지막 주에는 반등이 있었고 물론 뭐 그 다음에 밀리는 것도 없지 않았습니다. 21년도도 마찬가지고 20년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데이터가 지나간 데이터입니다만은 지나놓고 보니까 미국이 3개월 정도는 약세가 보이는데 2010년도 이렇게 돌아보게 보더라도 4개월 연속 하락세는 없었다는 데이터를 보니까 야 우리가 좀 11월 달에 지난주에 좀 많이 올라오면서 조금 희망을 줬는데 그러한 흐름 관점에서는 조금 더 희망의 줄을 이어가도 되지 않을까 그런 모습을 보여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밤새 미국 증시도 금요일날 대형 테크 주주로 많이 올랐죠. 마이크로소프트든 뭐 구글이든 아마존이든 테슬라든 애플이든 뭐 엔비디아든 다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미국이 여전히 이제 좀 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 가장 큰 포인트는 그래도 이제 국채 수익률이 크게 하락한 부분이죠. 고용 지표가 물론 좋게 나온 건 아닙니다. 안 좋게 나왔죠. 그래서 미국의 채권 수익률이 우리가 중요하게 보는 게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인데 뭐 이 영상을 계속 보신 분은 아시겠습니다만은 10월 정도에 5% 넘어간다고 말이 많았지만 어느새 4.57호까지 떨어졌어요.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 뭐 미국의 지표가 쉽게 말해서 채권 금리가 내려갔단 말은 채권 가격이 많이 올랐겠죠. 근데 최근에 국채 금리가 많이 오르면서 어느 정도 긴축은 강하지 않을까, 미국이 어렵지 않을까, 뭐 채권을 팔지 않을까 이야기 많았는데 종국에는 국채 금리가 떨어지면서 미국의 기술주가 반등을 했고 또 우리나라 증시가 조금 더 미국 증시를 놓고 보면 뭐 약간 사후적입니다만은 사실 8월 초중순부터 좀 약했었어요. 약했는데 조금 결정타를 때린 게 9월 2600포인트에서 떨어질 때가 9월 초순이었는데 이때 국채 금리 같은 경우도 실제적으로 9월 중순 정도가 지나면서 많이 올랐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데이터로 봐도 이 국채 금리가 이렇게 시간으로 좀 보면 뭐 4.5까지 떨어졌으니까 한편으로 놓고 봤을 때는 이제 가파른 국채 금리의 상승세는 조금 진정됐다 보는 것도 나쁘진 않겠죠. 물론 이제 지표가 나빠서 떨어진 건 없잖아 있습니다만은 또 시장에서는 그런 이야기도 해요. 국채금리 상승을 일으킬 수 있는 요인 중에 하나가 또 미국의 연방정부 예산안인데 또 시장에서는 뭐 어느 정도 얘네들 보니까 맨날 그래요. 기준은 17일까지인데 어느 정도 또 내년 초로 예산안을 확정 자체를 연기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개인으로 치면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우리는 만약에 이자라든지 돈 넣는 날이 11월 17일이면 그때 넣어야 되잖아요. 넣고 뭐 해야 되는데 이게 정부 예산이고 하다 보니까 조금 딜레이 되는 흐름이 있더라고요. 매년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11월 17일까지 국채금리 뭐 연방정부가 예산안을 통과를 못해도 당장 그게 뭐 이상해지는 건 아니에요. 또 유예기한을 조금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러한 리스크가 있긴 있습니다. 국채금리 되돌릴 수 있는. 하지만 이렇게 가파르게 떨어졌다는 거는 조금 전에 봤던 대로 뭐 미국의 기술주들이 이렇게 환호할 수밖에 없는 그림은 나왔고 일일이 미국의 주식을 뭐 우리가 확인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이렇게 높은 상승률이 나오다 보니까 약간 엔비디아라는 기업의 주가 반도체 AI 반도체 대표적인 종목이죠. 400달러를 위탈했습니다만 어느새 450달러까지 그러면 대략 저점 대비해서 15%가 오른 거니까 약간의 이제 다시 이 주식이 밑으로 내려가기는 좀 시간이 걸리겠죠. 그런 관점을 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도 지난주에 이렇게 3일 동안 올라왔는데 제가 좀 말씀을 드렸었죠.
요 2360이란 자리는 우리로 놓고 보면 한 10% 자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저점 2150 기준으로, 그리고 코스닥 780이란 자리는 코스닥 650 기준으로 20% 자리가 됩니다. 1대2 기준이라면 양 시장이 주봉 기준으로 지난주에 코스닥이 주봉이고, 그러면 코스닥이 거의 한 9주래 9주 만에 가장 강한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충분히 800 이상도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됩니다. 코스피도 마찬가지죠. 뭐 주봉 기준 놓고 봤을 때는 2400 중반까지도 언제든지 올라갈 수가 있는 그림이 되고요. 여기에 이제 한 가지 많은 투자분들이 기대를 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이슈가 한국에 살아 나왔죠. 그건 바로 공매도를 금지하는 내용인데, 좀 이례적이긴 해요. 2008년 금융위기 당시, 그리고 2011년 그때도 이제 유럽 재정위기 당시, 그리고 2020년 코로나 당시 우리나라는 3번에 걸쳐서 인위적으로 공매도 금지를 진행을 했었는데 어제 주말에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음 달 11월 6일부터죠. 앞으로 상반기까지 한 6개월 정도 공매도를 금지한다는 내용인데, 물론 뭐 제도 개선 이야기도 합니다만은 이제 많은 투자분들이 생각을 할 거예요. 당장 볼게 그럼 공매도가 금지됐을 경우에 어떤 종목들이 수혜를 볼까? 뭐 이렇게 내용인데, 뭐 여러 가지 이제 시장이 열려 있어야 돼요. 금지라는 것 자체가 뭐 무조건 좋다 나쁘다 그런 논리는 아니거든요. 왜냐하면은 또 공매도를 금지했을 경우에는 다른 한편으로는 외국인 투자가 입장에서는 이건 뭐야? 너무 주식이 너무 지들 마음대로 아니야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거고, 한국에 또 뭐 여러 가지 생각이 할 수가 있어요. 주식이라는 거는 생각보다 수급에 의해서 저 사실 많이 좌우를 합니다. 수급 때문에 더 많이 오르는 경우도 있죠. 또 더 많이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더 많이 빠지 올라가는 경우는 우리가 상반기 때 느껴본 것처럼 또 공매도 스키즈 때문에 갑자기 공매도 세력들이 손실을 많이 하기 위해서 빨리 주식을 갚아가는 과정에서 10% 오를 게 20% 오르는 것도 있었죠. 또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10% 정도밖에 빠질 재료가 아닌데 갑자기 공매도 세력이 눌러서 20% 30% 빠지는. 그러니까 나쁠 때는 이쪽이 안 좋은 건데, 통계적으로는 사실 약간의 공매도 제도라는 게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시각이 너무 지배적이고 불법 공매도와 손방망이 처분이 많다 보니까 주시장 관점에서는 사실 투자 심리적으로도 부정적으로 작용을 합니다. 한국금융투자협회 금융자료실에 들어가게 되면 코피아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건 어제 기준으로 11월 3일 기준으로 대차장고 내역입니다. 모든 대차장고는 공매도로 가지는 않지만 대차장고 높은 것은 공매도로 연결될 확률이 높다고 하죠. 이렇게 보게 되면 삼성전자도 있고 패널션도 있고 삼성중공업, 디스플레이, 두산 엘리베이터 이렇게 있습니다. 시장에서 노멀하게는 삼성전자 이야기도 해요. 대체로 대차장고 많은 종목이니까. 그리고 코스닥 가게 되면 에코프로 BM도 대차장고가 상당히 높습니다. 장고 수주가 대략 1300만 주 정도가 되네요. 그 다음에 대표적인 공매도 하면은 서운하지 않는 기업이 셀트리온 그룹이죠.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있고 HLB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HLB 같은 경우는 이런 말하면 그렇습니다. 저라도 공매도 치고 싶네요. 뭐 예를 들어서, 그리고 아난티도 대표적인 공매도 대차장고 많은 종목이고, 최근에 반도체 장비 회사 중에서 HPSP도 마찬가지죠. 자, 이제 뭐 기타 종목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봤을 때 뭐 종목들 필터링 해가지고 무조건 공매도 금지됐으니까 무조건 폭등한다 그렇게 하면 생각보다 어려워요. 그리고 또 하나가 또 이런 방식도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이게 공매도 코스피 코스닥으로 나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최근에 뭐 날짜는 본인 마음이에요. 뭐 5일 정도 하면 삼성전자가 여전히 공매도 비중이 좀 높죠. 이거는 이제 양으로 했는데 이제 비중으로 한번 필터링 해볼 수가 있겠죠. 현대엘리베이터가 27% 일주일 기준입니다. LG 디스플레이 있을 거고, 그럼 LG 디스플레이가 뭐 예를 들어서 어디 갔어요? 이게 LG 디스플레이겠죠. 공매도도 잘 활용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뭐 우리가 말한 대로 어디 갔어요? 예. 이 주식이 물론 공매도가 많은 종목이긴 해요. LG 디스플레이가. 그렇다고 해서 이 종목이 무조건 날아가지는 않지 않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어떤 걸 말씀드리냐면, 이제 많은 투자분들이 초반에는 이런 걸 아마 필터링 할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공매도 비중, 그래도 기왕이면은 공매도 비중이 높은 종목들이 좀 유리할 수는 있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LG 에너지솔루션도 해당될 수가 있을 거고, 뭐 셀트리온도 해당될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그 기업이 갖고 있는 펀더멘털과 모멘텀이 이견이 없느냐입니다.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이제 가벼울 수가 있긴 있어요. 이제 금액 비중으로 보시는, 첫 번째는 이제 수량 비중으로 좀 볼 수도 있고요. 그러면 이제 에코프로 BM부터 DX,
단날로 쭉 이어집니다. 요거 한번 보시고 그 다음은 비중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양으로 먼저 보고요. 수량. 근데 수량은 이제 절대치잖아요. 그렇죠? 상대치가 아니고. 지금 그렇지만 양을 한번 보고 그러면 포스코 DX도 있고 HPSP도 있고 근데 이 친구는 좀 마음에 드네요. 말하다 보니까 예. 아주 예, 이게 회사가 나쁜 회사가 좋은 회사라서 모멘텀도 어쨌든 그렇고 근데 그렇다고 뭐 우리 기술 투자나 이런 걸 SFA 반도체를 막 찍을 수는 없는 거고요. 그렇죠? 이렇게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나면 할 수 있을 때면 비중으로 한번 보는 것도 좋습니다. 비중이 많은 순부터 이제 보는 거죠. 근데 원익 IPS도 있고 KMW도 있는데 KMW는 조금 파이버지 쪽. 펄어비스는 원래 공매도 비중이 좀 많습니다. 그래도 이제 이 기업이 갖고 있는 실적이 제일 중요하죠. 롯데관광 같은 경우도 공매도는 참 많아요. 네, 제가 종목을 잠깐 이야기하다 말았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어느 정도 전체 다 그럴 수는 없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코스피 쪽에서는 아마 뭐 삼성전자도 있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이 재료를 가지고 재료란 말은 좀 그렇고 할 때는 생각보다 많이 좀 못 올랐는데 예를 들어 제가 볼 때는 호텔신라 이런 것 네이버 같은 종목들요. 예. 네이버 같은 종목들 카카오뱅크 같은 기업들 요런 기업들이 의외로 수급이 조금 열릴 가능성 저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생각하는 거 말고 네이버, 카카오 이런 애들도 예, 왜냐하면 삼성전자도 수량은 많지만 사실 여기서는 우리가 취할 수 있는 흐름 자체가 생각보다 작으니까 예, 그래서 네이버나 카카오도 마찬가지로 물론 투자하고 안 하고는 다음에 문제인데 이런 종목들도 약간의 그런 수급 사각지대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생각하면 공매도 금지라는 게 배터리만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배터리도 일정 부분 많은 어떤 비중도 많고 이슈가 되겠습니다만 지금 보게 되면 공매도로 인해 가지고 생각보다 많이 빠진 종목들이 이제 플랫폼 업체들이 좀 많습니다. 그죠? 플랫폼 게임도 일부 있을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좀 다양하게 그러니까 무조건 비중 기준으로만 봐서 수익 아이디어를 내기보다는 그냥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그리 나쁘지 않은데 생각보다 많이 빠진 애들이 이제 보면 플랫폼 업체들이 좀 많고 바이오도 그런 게 좀 많아요. 그렇다고 이상한 바이오 하지 마시고 그런 관점을 보신다면 어쨌든 두 가지 재료는 좀 호재일 것 같습니다. 어쨌든 국제 수익률이 떨어졌고 아까 본 대로 미국이 11월 때까지 없었고 지금 11월 정시가 좋고 하다면 다음 주 일정 자체가 그렇게 뭐 시장이 흔들 만한 큰 변수가 없기 때문에 11월 2주차를 바라보는 정시는 지난주도 가파르게 상승했습니다만은 손실을 좀 줄일 수 있고 이걸 낼 수 있는 기회도 좀 많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